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여기서 진짜 이거는, 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학사 장관이 돼서요, 제가 이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모집 요강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이 모집 요강 읽는 법을 설명하셨던 선임 그 위에 있었던 입학처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 중에 전자레인지 매뉴얼에 고양이 털을 말리는데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대요. 전자레인지 매뉴얼에 고양이의 털을 말리는 용도로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거기에 있대요. 이 문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그 고양이가 죽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 배상 책임을 요청하니 이제 이런 경고 문구들이 하나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 사실 이렇게 되게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상천외하고 상상하기도 힘든, 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지 싶을 정도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주의사항, 강조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런 어떤 모집 요강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어디 좀 비싼 어떤 무슨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좀 중요한 무슨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깨알같이 있는 글씨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 대입 원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돼요.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지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시간 여유를 갖고 내가 정말로 목표라는 대학 몇 개 또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뜨는 경고창 같은 것들은 반드시 꼭 좀 읽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원 자격 관련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충남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 자녀가 충남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원 자격 결격으로 불합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이거를 안 했 경우. 이거를 안 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은 누구나 다 치는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학이나 제가 지금 정확히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학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만약에 수학에 미적이나 기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확통을 선택하고 그 자연이나 공학 계열 쪽으로 지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학생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냥 지원 자격 미달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의외로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하나하나 짚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자격에도 보면요, 특히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설명들 중에 정말로 좀 이런 규정이 있었어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의과대학에서는요, 과학교과 몇 단위 이상을 이수한 자, 이런 게 지원 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애는 여기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반드시 원서 쓰기 전에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 당구장 표시들을 한 번씩, 지원 자격에 있는 이 문구들을 한 번씩 꼭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수능 응시 영역 또는 고교 유형별 여부도 있어요. 어디는 뭐 일반고는, 아까는 일반고가 지원 못하는 데는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자녀분들 중에 특별한 어떤 고교 유형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 학교가 지원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형은 재수생은 안 받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졸업한 지 몇 년 이내인 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제한을 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 당연히 세종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니 나는 여기 지역인재 전형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대학으로부터 사실은 통보도 잘 안 해줘요. 지원 자격 불합격은 그냥 통보도 잘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나는 합격 성적 범위에 있었는데 제가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원 자격 미달이었.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앞에 1, 2주를 다른 데 있다 온 거예요. 그 나중에 뭐죠? 전학을 한 거예요. 근데 한두 주 정도야 뭐 당연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된 부분, 농어촌 전형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아웃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고른 기회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 중에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원 자격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주로 이제 그 기초생활 또는 이제 용어가 막 생각들이 안 납니다. 기초생활, 그 다음에 뭐 차상위 같은 어떤 이런 좀 그 배려 대상자들 그 묶음 안에 한부모 가족인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한부모야. 그러니까 난 여기 지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공식적인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이혼만 했다라고 해서 한부모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라는 게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게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셔서 그걸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거 있었죠. 우리나라 굴지 기업의 총수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걔 애도 한부모 가정이어서 뭐 특별한 무슨 외고였나 무슨 자사고였나 여기에 뭐 입학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기사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팩트 체크까지는 못 해봤는데 절반은 거짓말이고 절반은 뭐 맞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있다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 관련입니다. 서울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조건이었던 거잖아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영역 안에 있는 수능 기준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분량 때문에 여기 뒤에를 지금 다 못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더 있어요. 뒤에 보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집 단위에 따라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응시 영역 기준들이 있다는 거. 대부분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미적 기하를 선택하냐 마냐. 그 다음에 과탐 2개를 선택하냐 마냐. 또는 과탐 2개를 선택하더라도 동일 과목의 1, 2를 선택하냐, 다른 과목으로 1, 2를 선택하냐. 네, 이런 기준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자격이 아예 없는 것.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냥 불합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이수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이것까지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저는 여기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교과 이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 대학에 입학하려는 애들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최소 이런 정도 기준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원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거를 못 맞췄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합격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못 맞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무래도 감점 사항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관건은 이 감점의 폭이 어느 정도냐, 정말로 결정적이냐, 뭐 그렇지 않으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과 이수 기준이 제가 아는 한 세종에 있는 보통의 일반고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느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어떤 고등학교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뭐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일반 선택 위주로, 네.
일반 선택 과목을 위주로 골고루 과목을 들으라는 어떤 취지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 거고요.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면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의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 9등급 상대평가를 좀 회피하고 진로 선택 중심의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가 아무리 인문으로 오더라도, 너가 아무리 자연으로 오더라도 반대쪽에 있는 과목들도 좀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인원 총괄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모집 요강을 훑어보시면은 비교적 앞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표로 한가득 숫자가 쭉 적혀 있는 이런 인원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집 인원 총괄표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중앙대의 예인데요. 가로, 세로에는 모집 단위 명칭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가로에는 전형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형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라 그랬죠? 전형 하나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네. 탐구형 인재에 CJU 탐구형 인재에 국문과도 지원하고 영문과도 지원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해 착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원서 접수할 때 접수 자체가 안 되게끔 막힐 거예요. 네. 이건 아예 안 되게 막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이 행열 뭐죠? 이게 행열 하나의 열에 하나의 행 거기에 있는 그 한 군데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기준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철학과에 탐구형 인재를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철학과에 탐구형 인재 선발 인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꼼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들어가서 원서 접수할 때 신청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뭔가 착각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단 한번 내가 여기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벌다가 중간에 뭔가 하나를 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뭔가를 그냥 휙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다 지원하는 일이 생기느냐? 융합형 인재에 지원을 하거나 기초생활이나 농어촌 쪽에 지원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겨요. 많이 경험했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저 이거 클릭지를 잘못했어요. 저 원래 여기였는데요. 다른 데를 지원했어요. 저 기초생활, 저 농어촌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지금 농어촌으로 지원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단순 실수잖아요. 저기 쇼핑몰에서 물건 사도 일주일 이내는 반품이 다 되고 안 돼요. 대입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모집 지원, 전형에 따른 어떤 이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절대 변경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선발 인원이 없는 전형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에 홀가닥 씌웠을 때 진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학별고사 일정 관련입니다. 면접과 논술 같은 것들을 이제 대학별고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달력으로 저기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갖고 온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날은 바로 수능입니다. 대부분 이 수능, 대학별고사는 언제 이루어지죠?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앞에 이루어지느냐, 수능 뒤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의미 맥락이 달라져요. 보통은 수능 앞에 대학별고사가 있는 경우는 결시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정말로 애들이 지원하려고 여기 합격하려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능 이후에 뭔가 대학별고사가 있다. 그럼 이건 뭐죠?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왜? 생각처럼 수능을 제대로 못 봤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 잘 봤다거나 어떤 이런 자기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대학별 교사를 응시하고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이런 뭐 전략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입문하고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이 같은 날에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를 같이 지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둘 다 1단계 합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디 대학에 전화해가지고 저 여기 면접 날짜 겹쳤습니다. 저 면접 다른 날 좀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저 면접 시간 좀 옮겨주면 안 될까요? 이게 될까요? 네, 거의 안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아는 거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대는 조절을 좀 해줍니다. 제가 중앙대 근무할 때 이 제도가 들어왔고 그 담당하는 사람이 엄청 고생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사람이 어떻게 결국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조정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중앙대만 지금 아직도 근데 날짜는 못 바꿔요. 날짜는 못 바꾸는데 오전 오후 정도를 바꾸는 거. 네, 그 정도는 지금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게 공정성 이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이 일정을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애들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1단계를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면접 날짜가 겹치는 걸 알면서도 같은 데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다가 둘 다 합격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한 군데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 일정, 논술고사 일정도 좀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입니다. 해마다 논술 때가 되면은 언론에 나오는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성대 논술 끝나고 명륜관 옆에 저기 이렇게 애들 쭉 내려와서 저기 시커먼 머리밖에 안 보이는 사진 하나. 어마무지하게 거기서 시험 보고 애들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 애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앙대에 있을 때, 서울시립대에 있을 때 면접 끝나고 밖을 딱 나왔는데 오전 면접 끝나고 이제 이동하느라 밖에 딱 나왔는데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물론 이건 이제 뭐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하면 한 날에 하나의 고사만 응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전공, 자유전공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건대 모집 요강에 있는 참고사항인데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유전공이면은 내가 자유전공을 합격을 하면 그 대학에는 모집단이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무전공은 자유전공에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는 비교적 넓게 여기저기 원하는데 다 갈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형 2는 어떻죠? 주로 단과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국대 같은 경우는 문과대학 자유전공이면은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예 막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전공으로 합격한 애들 대부분이 저기를 가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생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는 진입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이나 무전공으로 그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우리 애가 진입할 수 있는 학과에 오픈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유전공은 어떤 유형이라도 자격증과 관련된 모집 단위는 막혀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과 관련된 모집 단위라는 게 뭐죠? 결국은 의치한약, 간호 같은 어떤 이런 메디컬 분야, 그 다음에 교대와 사범대와 같이 교사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대부분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도 대부분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부 몇몇 뭐 대학에서는 디자인 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